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차분히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02-3772번에 0269번이죠.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수가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위쪽으로 꺾어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그때 수요일에는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애매모호했다라고 한다면요. 살짝 이탈했나 싶었는데 이탈하지 않고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완전히 추세를 위쪽으로 이탈해버렸어요. 그 말은 결국은 내려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갑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주식은요. 예측을 해놓고 그 예측한 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예측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할까라는 것을 항상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실 지수가 지금 움직이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지수가 지금 뭐 주도주가 있다든지 주도 섹터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 테마라고 이야기하죠. 테마주의보가 지금 이렇게 발령이 됐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테마 장세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테마가 또 하루 이틀 유지가 되고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조금 시세를 내는 듯 하다가 밀려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사실 테마가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살이 테마라고 하죠. 단기 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별 호재라고 합니다. 한 종목에 특정한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그 기업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별 호재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가 했는데 그게 다시 빠져내려가면서 폭락이 나오는 사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 따라서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개별 종목 장세에서 내 종목이 그런 개별 종목 테마에 엮이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같았을 때는 이제 종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끌고 올라가게 되고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적어도 한 달에서 막 3달, 길게는 6개월까지도 테마가 지속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급등 나왔다가 따라 붙어버리게 되면 바로 물려버리거나 또는 이 섹터가 움직인다,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잡아야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도 같이 테마가 끝나면서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를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요. 결국은 길목 지키기라고 하죠. 어떤 게 먼저 올라올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정말 많은 테마들을 우리가 섭렵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는 종목이지만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잡아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AI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카카오에서도 그렇고 삼성 SDS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AI라고 하죠. AI 챗봇을 또는 AI 플랫폼들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고 9월, 10월, 11월까지 출시 예정인 AI 챗봇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국판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과거에 AI 2월 달에 챗봇 GPT가 나와서 AI 관련주들이 한 3달 내도록 강하게 움직였던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우리나라도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I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온 종목들이요. 눌려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잡아볼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AI 관련주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늘 강조해드리지만 교육주가 AI 관련주로 엮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 관련주로 교육주가 엮인다는 거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온라인 교육과 요즘에 이제 교육을 막 활성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AI 학습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교육 관련주들이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 지금 의료 데이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 붙기에는 역시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걸 따라 붙는 테마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AI 관련주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 또는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교육주와 같이 바닥에 있지만 AI로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을 잡으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대장이죠. 카카오 그리고 뭐 네이버
그리고 SDS, 그리고 KT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대장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그냥 좀 많이 매집을 해놓고 천천히 비중을 늘린다 생각하고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수익률을 좀 낮을 수 있겠죠. 대형주다 보니까. 하지만 수익금을 키워간다는 설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AI 테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I 테마만 움직일 것인가? 아니죠. 보안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보안 관련주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안 산업이 좀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산업계에서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문 일면에도 나올 정도로 보안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도 역시나 아직까지 잡지 못한 잡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결국은 올라온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내려와 있는 종목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이걸 팔고 죄송합니다.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사러 가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지금 투입을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인지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성 ENG. 신성 ENG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00원에 5%더 사도 되는가 해서 지금. 뭐 일단 신성 ENG를 2,600원에 5% 사셨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이것도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은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걸 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요. 대응 전략은 딱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한 가격을 우리가 잡아놓고 밀렸을 때 손절할 가격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거나 손절한다면 사실 저점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이 손절하는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손절할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 매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이제 앞으로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진입 가격이 진입 박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줄넘기도 줄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질 때 점프를 해줘야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박자를 맞추듯이 박자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 샀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때 물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매매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우리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엇박자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갖고 내려갈 때 물려가지고 더 살까요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고요. 내려갈 때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손절을 하시거나 손절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얘가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얘는 내려가면은 1,600원, 1,700원대까지 내려가는 습관이 있고 습성이 있었어요. 최근 2년 동안요. 그 말을 얘가 내려가게 되면 저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부터 추가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정쩡하게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내가 물려있고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손실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내려가게 된다면 뭐 저기 2,000원대까지 내려갔지는 1,800원, 1,70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간에 한 2,000원대 언저리에서부터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 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다면 저는 2,100원 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회사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하고 있는 업종 자체나 업황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엮여 있는데요. 이런 쪽은 아직까지 뭐 AI 쪽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면 AI 반도체라든지 AI 뭐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더 사버리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당장 오늘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거 물려있는 상태에서 2,100원에서 추가 매수할 것인가는 시청자님의 취향 차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한 2,000 네. 정도 내려가서
매수해야 되겠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그 취향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난 시간 뺏기기 싫어라고 생각하고 손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2,100원까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취향에 따라 갈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이제 5%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절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하는 대응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 때 수익을 좀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하면 시간은 안 뺏기는데 추가 매수할 거면 시간 좀 뺏길 겁니다. 그걸 각오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2,000원에 매수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취향에 따라 갈린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2,00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손절하시던가 추가 매수 하시던가를 일단 먼저 선택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종목요? 네, 일양약품이고요. 네. 2,500대 가지고 있고요. 3만 원대 2021년도에 비중이랑 매수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3만 500원이고요. 3만 500원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5%요. 45%요. 일양약품이 맞을까요? 네, 일양약품. 일동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양약품이 맞는 거죠? 네, 일양약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3만 500원의 비중이 2,500조요. 아니요, 45%. 2,500주라고 하면 지금 전 국민이 시청자님이 재산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고요. 비중이 몇 프로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45%요. 뭐라고요? 45%요. 45% 정도. 꽤나 많이 5%. 잡았네요. 그죠? 네. 일단 잡은 지 한 2년 됐어요. 그죠? 이거는 뭐 네, 네, 어쩔 수가 맞아요. 없네요. 좀 오랫동안 많이 물려 계셨는데 당장의 탈출 전략을 짜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2020년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발생된 이후로 백신이니 코로나 치료제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제약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뭐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은 아닌데 2020년에 이미 한번 불타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이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잡으시게 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탈출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오랫동안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가지고 올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일양약품의 움직임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양약품이 뭐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거나 뭐 슈팅이 나오거나 변동이 있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네. 근데 다른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벼운 종목들, 특히나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가볍고 뭐 주식수가 좀 적고 시가총액이 좀 적은 기업들이 급등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일단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임상이 시작되거나 임상이 끝나는 시기가 올해부터 내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제약 바이오에도 순풍이 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얘들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의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들은 튀어 오를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얘가 뭐 3만 원대, 2만 원대 있던 종목이요. 위로 올라갈 때 막 200%, 300%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올라갈 때 꿈과 희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데 상승 제한 폭이 별로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몰라요. 어떤 건 막 1000%, 20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그런 어떤 탄력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본전 나오는 것은 여기에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만 좋아지게 되면 본전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2년 동안 기다린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걸 괜히 저기 샀기 때문에 그 2년 기다린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좀 더 기다리고 가져갈 만한 기업이고 망하거나 뭐 문제 생기거나 할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현금이 좀 있고 얘가 요 15,000원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뭐 한 2, 300만 주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약간 승부수 개념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그건 시청자님의 배짱에 관련된 겁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배짱이 없으면 추가 매수 했다가는 정말 크게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짱이 없다면 그냥 지금 이걸로만 가져가셔도 본전 탈출까지는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배짱이 좀 있고 조금 확신이 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15,000원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자리 잡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볼 수는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탈출하는데 좀 오래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시간을 조금 두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 어쨌든 탈출은 가능할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바이포요. 포 바이 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800원. 1,800원이요. 예. 비중이 한 어떻게 되죠? 30% 정도. 30%. 예. 일단 비중이 좀 많다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그거 외에는 예. 사실 매수가도 적절하게 잘 사셨고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거는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가가 이렇게 주가라는 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꿈틀꿈틀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예. 올라갔을 때 사면은 물리는 게 당연한데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면 수익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위에 사도 들고 갈 거고 아래 사도 들고 갈 거면 아래 사서 들고 가는 게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정석대로 잘 하신 거고 대신에 비중이 30% 이렇게로 들어간 것은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한 자리가 바닥이면 정말 좋은데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시청자님 매수하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인데 30%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갔을 때 더 살려고 하면 비중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내가 들어간 투자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손실 금액도 점점 커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걸 그런데- 제대로 못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주식이 비중을 예. 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중은요, 예. 많으면 수익 날 때 좋죠. 근데 손실 금액을 감당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막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거는 내가 적절하게 잘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회사 시청자님이 30%를 사놨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가기가 이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물려있으니까 회사는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불안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회사가 적자가 그러니까요. 난다해가지고. 그게 이제 적자가 또 예. 신경 쓰이고 내려가 있으니까 손실 나고 있으니까 적자가 신경 쓰이고 내려가 있으니까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뭐 나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외국인이 파는데요. 이것도 신경 쓰일 거고 기관이 파는데요도 신경 쓰일 거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 나오던데요. 신경 쓰일 거고 뭔 이야기 나오면 신경이 자꾸 쓰인다는 거죠. 최근에 임원 및 주주의 특정 증권 소유 주식 수가 변동이 됐다는 이건 괜찮습니까?도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려 있으면요. 별거 아닌 것도 우리가 무서워진다는 거죠. 사람이 공포감에 딱 이렇게 휩싸여 있으면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머니나 하고 놀라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을 처음 샀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30% 비중을 샀는데 아이고야 이게 좋은 줄 알고 샀더만은 10%가 물려있네. 10% 손실 중이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씩 샀으면은 아이고 100만 원이 내가 손실 중이나 큰일 났네. 이거는 지금 괜찮은 거 맞을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네. 괜찮은 거 맞나? 아이고 요즘에 지금 임원 주식 수가 변동이 됐다네. 괜찮은 거 맞나? 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기업의 문제보다도 비중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전문가님, 그런데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적자나는 거 팔까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거 근데 단기 지금- 반등 나올 때 본전에서 저는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 줄이고 난 본전, 다음에 다시 빠져 내려간다면요. 적자나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건 AI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컨텐츠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엮일 예. 테마가 많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지고만 가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어르신이니까 제 말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가지고 예. 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예. 스스로 안 만들어놨으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게 드린 거는 네, 뭐라고요? 요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돈은 현금 네, 그대로 다 돈이 있는데. 있으셔도 우리가 한 종목에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만 이렇게 100% 다 사고 싶으시다면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저보다 포바이포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 잘 아셔야 돼요. 최근에 적자가 왜 났는지도 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기업이 뭐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될 거고 이 회사의 사장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 기업을 더 많이 아셨을 때는 비중을 100%까지 실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기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건 비중을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 시청자분들도요, 이 상담을 참고하세요. 기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중을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상담의 저는 근본이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종목 하나 띡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신 건가요? 예. 예, 로보티즈. 로보티즈고요. 예, 31,800원에 네. 30%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좋다, 로봇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로봇 전망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에 노출되다 보니까 약이라던가 수술, 병원을 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유망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는 유망해요? 예. 유망하지 않습니까? 유망합니다. 유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평생 발가벗고 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죠. 그죠? 예. 옷을 계속해서 예. 사 입을 거고 옷도 해지게 될 거고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옷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 패션 업계는 유망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패션 업계는 유망합니까? 유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옷을 계속 입을 텐데요. 패션 그래도 유망하겠죠. 유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 또 그냥 이 종목 말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좀 해볼게요. 그냥 제 예. 질문의 본질을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화면도 디스플레이긴 하지만 화질도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고 홀로그램 기술도 점점 발전될 것이고 3D 기술이라든지 메타버스도 발전되면서 눈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차에도 요즘에 디스플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유망하지 않습니까? 예, 유망한 것 그렇죠. 같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예, 태양광 예. 산업은 유망하지 않습니까? 유망한 것 같아요. 5G는요, 유망한 것 같죠. 사물 인터넷은요, 유망한 것 같죠. 5G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주는 어때요? 유망한 것 같아요. 건설 산업은 앞으로 어떨까요? 새로운 또 건축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건축도 중요할 거고 유망할 거고 석유 관련고 화학 관련주는 어떨까요? 유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망하지 않은 산업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시기에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태양광 산업도 지금 유망한 게 아니라 2010년도 또는 2005년도에서부터 유망하다 해서 OCI 홀딩스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보다가 OCI 홀딩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OCI 홀딩스라는 곳도 이 기업도 태양광 산업인데요. 2005년도, 6년도에 보면 유망해서 이 기업이 3,000원, 5,000원이었던 게 6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당시가 유망했나 지금이 유망한가 보면요. 지금도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 같고요. 저 당시에도 유망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저 당시가 엄청나게 비쌌고 지금은 힘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사가 로봇으로 몰려 있는 것뿐인 거지 이 기업이 그냥 앞으로 모든 산업을 다 그냥 뭐 먹어버릴 정도로 유망하거나 어마어마한 산업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산업들도 충분히
유망한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의 시세 변동을 이용하면서 대응하면서 이 시세를 우리가 챙겨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망한 기업인데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잡아가지고 투자라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되어 있으니까 시세 변동을 이용해야 되는 매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기업의 전망이니 로봇 산업이 어떻니 이런 데 이렇게 우리가 홀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 질문의 본질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결국 로봇 산업이 좋다고 이야기 들으셔서 샀겠지만 시세 변동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차트상으로는 저점이 25,800원이 단기 저점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23,000원이 될 수 있는데 시장가의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단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등 나왔을 때 저는 비중부터 빨리 줄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 시 저는 28,000원대부터 3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저 때 만약에 매도해야 될지 좀 더 들고 가봐야 될지 고민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이, 그래서 이거는 고맙습니다. 단기 시세로만 이용하시고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를 조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역시나 월요일은 온라인 강연회부터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죠. 이번 주 월요일 온라인 강연회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문현진 주챔TV에서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을요. 추가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후 8시에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 종목 상담을 더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역시나 항상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 종목을 한 개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한 분의 종목을 5개까지 제가 최대 다 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정리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거기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제가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에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여기서 이데일리에서 다 보풀었다 하신다면 여기서도 풀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만 원대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10% 들고 계시는데 일단 이 LG 생활 건강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락하는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이 수익을 내기가 수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점 매매만큼 고점 매매 비교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주식은요, 저점 매매나 고점 매매나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약간 다른 방면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LG 생활 건강이라고 하는 요 종목을요, 53만 원대부터 매수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점 투자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맞고요, 고점 투자는 단기 투자, 짧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이제 장기로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중 10%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셨고요. 주가가 떨어진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을 모아가겠다라는 관점이 중요한데 얘는 지난 저점이 41만 원입니다. 2014년의 저점인데 41만 원, 42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았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도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지금은 약간 외바닥이라고 하죠. 원바닥, 그러니까 하나의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쌍바닥을 그리는 걸 보고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40만 원대 자리 잡으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회사가 한때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1조 원대가 넘던 영업이익이 지금 6천억으로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그럼 주가도 반토막이 나야겠죠. 근데 이 기업은 지금 17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지가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라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을 샀다고 해서 바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해 줄 때까지 주가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런 기업을 잡으면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오랫동안 들고 가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오래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지금 바닥의 초입부다. 그러니까 바닥 잡는 초입부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45만 원대, 여기 42만 원대 자리 잡으면은 추가 매수 비중을 10% 더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라. 혹여나 여기서 또 밀리게 된다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인데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30만 원 초중반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비중을 40%까지 늘리시라. 그렇게 해서 비중을 많이 늘려가면서 오래 가져가면서 멀리 보라. 근데 그렇게 볼 때 목표가는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 장기로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4,090원에 들고 계시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올라왔는데 매수가까지 가져가야 될지 지금 반 정도 매도해야 될지 고민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고민 진짜 많이 돼요. 왜냐하면 본전이 지금 바로 코앞인 것 같은데 아이고 올라는 왔는데 나는 지금 저기까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팔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지금은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지금 거의 상한가 근접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상한가 진입, 그러니까 근접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오늘 일단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이 뭐였나 했더니 1300조 네옴시티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관련주들은요.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고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는 들고 가보는 게 좋고요. 내일 시세를 보고 내일이 한 번 더 슈팅이 있으면은 내일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내일 만약에 슈팅이 있으면 3,800원이나 3,900원 이상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본전까지는 노리지 마시고 그 정도 슈팅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모아 데이터가 그러면 나쁜 기업일까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좀 적자 나고 있지만 모아 데이터라는 이 기업 자체는 역시나 AI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죠.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시청단위 매수가가 4,090원이라서 아쉬운 거지 만약에 이 종목을 내려왔을 때 2,500원 또는 3,000원 이하에 잡아놨다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첫 시작, 첫 매듭을 내가 잘못 지었기 때문에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게 맞고 첫 단추를 잘못 꽂았으니까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풀 때 약간 손해를 보고 시간 손해로 봤지만 여기서 풀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산다면 모아 데이터는 좋은 기업이구나를 명심하셔가지고 아래쪽에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안 좋은 기업으로 느껴지겠죠. 왜? 난 지금 손실 중이니까. 하지만 지금 2,500원에 산 사람들은 만세 부르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관점을 달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졌을 때 2,500원대 들어가는 것이 좋다. 2,500원에 또는 그 이하에서 들어간다면은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올라올 때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사보자. 만약에 내일 상승이 좀 크다면은 5,000원대까지 들고 가도 되는데 그건 내일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내일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도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네요. 인지 컨트롤스네요. 인지 컨트롤스를 1,8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4% 정도 비중이라서 한번 매도하고 들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잘했습니다. 일단 한번 매도하고 들고 계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 컨트롤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나쁜 기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가 지금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신제품 그리고 신차, 전기차 이런 쪽들의 판매량이 좋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물론 국내 판매량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성장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에서 판매량이 정말로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자동차 부품, 물론 현지 생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테마들과 그런 분위기들은 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인지 컨트롤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굳이 지금 더 팔고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한번 팔았기 때문에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자란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9,000원대까지 혹여나 밀려 내려가 준다면 오늘 밀려 내려가는 거 기분 좋은 하락입니다. 왜냐? 더 살 거니까. 더 살려면은 기분 좋고요. 더 살 생각 없이 팔 생각이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사라.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매수를 한번 더 하신다면은 매수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다음 상승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건 올라가기 직전의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저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10%까지 늘리시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사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보니까는 컴투스 홀딩스를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5만 원에 샀기 때문이죠. 비중도 30%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일단 컴투스 홀딩스라는 이 기업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딩스라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거나 지주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탄력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사실 안 좋은데 단점이기도 하지만요. 이 게임 산업이라는 곳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약간 커버가 됩니다. 게임 산업은 탄력이 좋아요. 물론 내려갈 때도 탄력이 좋다 보니까 올라갈 때 탄력이 좋다는 것은 내려갈 때도 탄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좀 많이 내려간다. 피부에 탄력이 좋다라는 사람은 눌려도 뽀송뽀송하게 약간 튕겨 나오고 땡겨도 탱글탱글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탄력이 좋고 올라갈 때도 탄력이 좋아서 내려갈 때도 왕창 빠지고요. 올라갈 때도 왕창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탄력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본다면요. 얘가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는 까만 가로선입니다. 까만색이다 보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서 드린다면 빨간 가로선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사서 들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골치 아프고 괴로울 수는 있으나요? 이거는 올라갈 때 충분히 기다렸던 것을 상쇄시킬 만큼 내가 기다렸던 그 고통을 상쇄시킬 만큼의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지금 당장에는 막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게임 산업은 원래 그런데요. 지금 컴투스 쪽에서 미니게임 천국인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2만 원 한 중반대쯤에서는 이제 자리 잡고 반등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말을 탄력이 좋다 했잖아요. 반통하기 금방 나와버리죠. 그래서 저기서는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30% 비중이라서 일단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들고 계신 비중으로만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까지 간다. 그래서 이거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묻어놓고 내가 장기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 7, 8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거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통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네. 매수가나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800원에 샀거든요. 17,000? 800원. 17,80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비중이 25%. 일단 물려 계시네요. 그죠? 네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관광 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사신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이제 17,000원 샀다는 건 최근에 올라왔을 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오래된 코로나 거예요? 터지기, 네, 코로나 그럼 터지기 오래됐는데 전에.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줬는데도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롯데 관광개발을 제가 최근에 상담을 몇 번을 했는데 시청자님은 네. 아우 내가 본전도 안 왔는데 어떻게 팔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본전 안 왔어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기서 사실은 팔아내는 게 좋아요. 뭐든지 올라왔을 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일 때는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일 때는요. 근데 올라가다가 뭔가 안 가고 뭔가 비리비리하다 싶을 때는요.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또 거기서 비리비리할 때 또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본전 근처에서 팔아내려고 해야 되고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샀으니까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잘못 사가지고 비쌀 때 사가지고 내려갔다가 10,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도 안 했지. 안 하니까 매수가는 그대로지. 근데 올라가니까 본전도 아니지. 이러면은 매매 이미 다 꼬이고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식은요. 마냥 네. 들고 가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마냥 들고 가는 게 모든 게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들고 가다가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야 될 때 매도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시세가 죽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4,000원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단기 반등 때 잘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4,000원 밀리면 또 물리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안 팔았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들고 가는 게 최선이 아니라 들고 가면서 내가 팔아야 될 때 팔아주고 사야 될 때 사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식은 제 말 따라 한번 해주세요. 예측과 대응이다. 예측과 대응. 예측과 대응인데 거기서 중요한 건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측과 대응 중에 예측이 아니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대응?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대응을 해야 이 시청자님 계좌가 조금 더 원활해지고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14,000원대 단기 반등 나올 때 지금 이 상승은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속이 되다가 또 올라가다가 비리비리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홀딩하시고 한 5, 6,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좀 비리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근데 저기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요 한 400만 주 이상 터지게 된다면은 아마 1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힘이 모였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측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측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측과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측을 지금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거래량이 터지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예측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해야 되냐고요? 예측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대응을 해야죠. 대응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예, 이번에 못 팔면 또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측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빨리 팔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5,000~16,0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저기서는 빨리 팔아낼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거래량이 실렸다 하더라도 안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면 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대응을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을 시청자님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걸 다 짜드릴 수가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모터렉스 18,900원에 10%.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해도 될까요? 예. 네. 한 보름 됐습니다. 네, 보름밖에 안 됐네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요, 보름밖에 안 됐는데 하는 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추가 매수는요, 한 6개월 있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추가 매수를 예. 하겠다 한다면요, 한 3개월, 6개월 있다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뭐 보름 됐다고, 예. 3일 됐다고, 일주일 됐다고 한다면요, 예, 그게 예.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트렉스라고 예. 하는 주가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요, 지금 TV를 보고 계세요 혹시?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 색깔 가로선입니다. 지금 보면은 빨간 색깔 예, 가로선 예. 보이세요? 예, 예. 주가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크게 본다면요. 상장 이후로 예.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저 윗단계에서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 네. 모트렉스라는 주가를 봤을 때 얘가 싼 편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비싼 자리에서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비싼 데서. 맞아요. 이게 지금 한 3,000원까지 예, 예. 내려갔던 적도 있었는데 22,000원까지 예, 예.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18,900원이면 비싼 자리 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예, 여기서 예. 추가 매수하면 얘가 혹여나 3,000원까지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물리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요 윗자리에서 이렇게 고가에서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한 6개월, 1년 기다렸다는 게 맞다는 거고요. 예, 차라리 예.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짧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예.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역시나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예. 있는데요. 이 단기 변동성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을 봐야 돼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봐야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볼줄 모릅니다. 볼 줄 모르면 이거는 지금 빨리 배도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거기서는 핸들을 이렇게 꺾기 전에 깜빡이를 켜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엑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죠? 예. 근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당장 내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당장 내려와야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볼 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제가 전략을 짜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응하기가 예.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딱 그냥 짜드리는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해라는 대로만 딱 하시면 돼요. 18,000원 예,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18,0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고 얘가 다시 급등이 나오든 뭐든 간에 따라 붙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트를 예. 볼 줄 알아야 저기서 손절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는 뭐 했는데 올라갈 때 다시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팔까요? 그러니까 저는 18,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18,0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반등 나와서 2만 원대 올라올 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아 내가 못하니까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스스로 뉘우쳐지신다면은 당장 매도하시는 네. 걸 추천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 예, 이걸 예. 팔았는데 올라갔을 때 억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예.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나갔다면 억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 모르는 데 들어갔구나, 나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다면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18,000원 무너질 때 손들하시고 올라갈 때 2만 원대까지는 홀딩을 해도 된다는 전략을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현명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저기 선의 시스템. 선익 시스템 네, 3만 원 매수가 10%입니다. 3만 원의 매수가가 10%고요. 네. 이것도 좀 비싸게 산 거는 스스로 알고 계세요? 네. 모르시죠? 알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비싸게 샀긴 했는데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회사가 지금 단기적으로 막 적자가 나고 있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자는요, 연속 적자, 그러니까 4년, 5년 연속 적자가 문제고 3년 이상 적자가 나는 게 문제인 거지. 뭐 1년 적자쯤이야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 적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고요. 얘가 하고 있는 업종이 중요한데 OLED 관련주란 말이죠.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올라가도 시청자님은 겨우 본전 언저리 그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시청자님이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 자체는 괜찮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하면 지금부터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려갔다 내려가면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정말로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럼 사야지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사전에 질문도 받기 전에 그냥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 2만 원 무너진다면 15,000원에 가깝게 저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토막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해도 탈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 해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18,000원, 17,000원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 진행을 하라. 지금은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본전 또는 그 이상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시고, 지금 3만 원 사서 본전 겨우 찼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23,000원에 샀으면 지금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발 그걸 좀 우리 좀 깨달읍시다. 비싸게 사면 돈 안 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리셨다고 올려주셨는데, 다날입니다. 6,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하기 어려운 매수가죠. 6,900원에 지금 현재 매수가는 6,900원이면 거의 한 반토막 났죠. 3,700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힘든데, 다날도 이게 적자가 조금 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분기별로 본다면 흑자가 나고 있고요. 작년에 적자가 나서도 흑자가 나고 있는 수준이고, 거기다가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전자결제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없죠. 카드 결제하죠.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삼성페이 쓰죠. 삼성페이 쓰면서 우리가 밖에서 매매하시는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생활 습관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화가 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등 더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한때 코로나 때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데, 저 때 코로나 때 다들 집에만 있을 거야 하면서 미리 카드 값을 땡겨 쓰듯이, 우리 카드 빚을 막 땡겨 쓰듯이 돈이 이렇게 한 번에 땡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서 이미 급등이 다 나와버리면서 에너지가 다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내려왔을 때 올라갈 힘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대신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요, 오히려 매수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3,700원에 지금 가까운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700원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비중을 조금 더 증대시켜서 한 2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20%까지 늘렸을 때 이제는 매수가 아마 좀 많이 떨어질 텐데, 거기 3,700원 자리에 자리를 잡는 게 조금 지속이 된다. 내가 3,700원에 추가 매수를 한번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더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서 30%까지 비중을 늘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대용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맞다. 그러나 첫 진입 자리가 내려가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다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지만요. 상담 다 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못다한 상담은요. 오늘 오후에 8시에 제가 문현진 주챔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더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은요. 제가 종목을 5개까지 계좌에 있는 종목을 5개까지 다 봐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셔가지고 내 계좌 상담 다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비싸게 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